벌써 반 왔습니다. 이제 반을 넘어섰고요. 오늘 5강, 수요일 날 6강, 다음 주에 7강, 8강 하면 이제 다 끝납니다. 예, 컴팩트하게 하니까 좋습니다. 뭐 작년에는 13강 하느라고 한 거의 넉 달 동안을 했는데 뭐 그 지치더라고요. 예, 올해는 어떤 속도를 내 가지고 한 달 안에 다 마칩니다. 자, 오늘은 털리고 망하다인데 제목이 심상치 않죠. 오늘 음악도 좀 무거웠었는데 심상치 않은 내용입니다. 망한 거는 다 알죠. 망하는 건 망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표지에서 세한미디어하고 쌍방울은 그냥 망한 겁니다. 스스로 판단을 잘못해서이기도 하고 또 뭐 운이 없어서이기도 하고 그래서 망한 건데, 그럼 털린 거는 뭐냐? 그거는 그야말로 강탈을 당한 겁니다. 강탈을 당한 기업들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기에 국제그룹. 네, 지금 용산에 가보면 옛날 그 국제센터가 있잖아요. 그 국제그룹이 대표적으로 털린 기업입니다. 뭐 완전히 다 강탈을 당해버렸죠. 기업 자체를. 네,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프리덤 팩토리 대표고요. 또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망한 이야기 2분입니다. 참, 이 망한 기업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사자들을 이렇게 띄우려고 그러니 참 마음도 아프고 좀 민망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만은, 아무튼 세한그룹의 부회장이었습니다. 이분이 2002년 3월 11일 날 이제 영장을 발부를 받아가지고 검찰에 연행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이제 형이 확정이 됐는데요. 이 혐의가 뭐냐면 분식회계였습니다. 그러니까 빚이 굉장히 많은데 빚이 조금밖에 없는 걸로 이제 장부상에 이제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분식회계 혐의로 이제 형이 확정이 됐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또 사회봉사명령 400시간 뭐 이런 형을 확정을 받았죠. 그래서 감옥살이는 안 했습니다. 집행유예 5년이니까 5년 안에 똑같은 짓을 안 하면, 예, 그러면 감옥은 안 가는 거죠. 네. 그런 형을 받았는데요. 아무튼 이분은 이재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 세한그룹의 부회장이었고 세한그룹의 실질적인 오너였습니다. 세한그룹의 회장은 이영자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다 살아계신 분들입니다. 이영자 회장은 이분의 미망인이었죠. 이창희라고 하는 분의 미망인이었고 1991년에 이창희 회장이 갑자기 세상을 뜨면서 그러면서 그 부인인 이영자 씨가 회장이 되고 그 아들인 이재관, 장남인 이재관 씨가 30대 중반에 갑자기 그룹 회장으로 이제 앉게 되는 겁니다. 이 창희가 누군지는 아시겠죠? 네, 이건희 회장의 형님이죠. 이 맹희 회장의 동생이기도 하고 아들이 3명 있었는데 아무튼 가운데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의 평에 의하면 가장 소극적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여러 기업들을 맡아서 경영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병철 회장이 자기 둘째 아들을 그렇게 평을 합니다. 그래서 막내인 이건희 회장한테 삼성의 경영권을 넘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이창희 가문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이 세한그룹이라고 하는 데가. 그런데 이분이 제일합섬의 대주주였어요. 제일합섬의 최대 주주가 바로 이창희 회장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삼성그룹의 경영에 끼지를 않았죠. 사실은 이병철 회장은 삼성그룹의 자기 후계자인 이건희 이외에 누구도 거기다 끼워 넣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건희를 부회장으로 삼고 후계자로 지정을 한 다음에 그 이후로는 누구도 형제를 그 삼성 안에 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창이라고 하는 분도 자기가 따로 나와서 자기가 제일합섬의 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에서 따로 나와가지고 자기 회사를 차립니다. 그게 바로 이 세한미디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한미디어라고 하는 이건데, 세한미디어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뭐 만드는 데죠? 네, 맞습니다. 비디오 테이프 만드는 데예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오디오 테이프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도 만들고 그러던 데죠. 꽤 잘 나가던 데였습니다. 꽤 잘 나가던 데였죠. 그래서 이창이라고 하는 분도 이 비디오 테이프 장사를 해가지고 꽤 돈을 많이 벌었고 해외에다가 수출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죠. 국제적으로도 보면 굉장히 큰 기업이었습니다. 이런 그 오디오 비디오 테이프 이 업종에서는. 그런데 정말 느닷없이 이분이 돌아가십니다. 1991년에 돌아가시는데 이분이 1933년생이에요. 그러니까 58세에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전혀 예측하지 못했죠. 근데 아무튼 이 삼성 가문은 암의 가족력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건희 회장도 그러시고. 네. 아무튼 그래요. 갑자기 이제 세상을 그렇게 떠나게 되니까 어떡합니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걸 이제 넘겨받아야 되는 것이죠. 대한전선은 지난번에 어떻게 했다 그랬죠? 대한전선은 전문 경영인한테 경영을 맡겼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그 가족들이 회사의 경영권을 넘겨받게 됩니다. 그래서 회장에는 그 부인인 이영자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회장을 맡고, 이분은 일본인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제일교포인데 일본 국적을 취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인이라고 그러고요. 예. 그리고 그 시티은행을 다니고 있던 이재관 씨가 이제 그룹의 부회장을 맡아서 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젊은 사람, 혈기왕성한 젊은 사람이 들어오다 보니까 혈기왕성하게 경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혈기왕성한 건 좋지요. 그런데 거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혈기왕성하게 하다 보니까 세상이 좀 우스워 보이는 겁니다.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자기한테 돈은 있죠. 거기다가 1995년에 삼성그룹이 이제 그 형제들 간의 재산 분할을 이제 완전히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창희 씨가 대주주로 있던 제일합섬을 이제 그 이창희가에다가 이제 완전히 분리해서 띄워주게 돼요. 그러면서 세한미디어라고 하는 거, 오디오 테이프 만드는 그거와 그 다음에 합섬, 그러니까 폴리에스터라든가 뭐 이런 걸 만드는 그 회사 두 개를 받고 이제 그래서 하나의 그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한그룹으로 이제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네. 그러니 제일합섬이든 세한미디어든 간에 굉장히 돈을 잘 버는 회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넘겨받은 이재관 제2세의 입장에서는 돈은 많죠. 혈기는 왕성하지. 그리고 뭔가 세상에 빨리 보여주고는 싶지. 그때부터 이제 막 투자를 해야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합섬을 나중에 그 주식회사 세한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꿔 붙이게 되는데 제일합섬에 그 이제 오디오 테이프 만드는 데니까, 여기가 오디오 비디오 테이프 만드는 데니까 그 화학 섬유 필름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거 제조하는 시설에다가 1조 원 투자하고, 또 무슨 건설회사 새로 만드는데 1,000억 투자하고, 또 연예 기획사 또 만들거든요. 예, 디지털 미디어라고 하는 그런 연예 기획사를 또 그 이재관 씨의 동생인 이재창 씨가 또 그런 연예 기획사를 만들기도 하는데 거기다가 500억 투자하고, 뭐 교회에다가도 몇백억 주고 뭐 막 이런 식입니다. 뭐 젊은 사람이니까 뭐 이제 충분히 그런 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돈이 안 벌린다는 겁니다. 투자는 하는데, 열심히 투자는 하는데 돈은 안 벌린다는 거예요. 예. 왜 그런데 그 당시에 한번 이 세태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왜 돈이 안 벌렸을까? 화학섬유 필름에다가 1조를 투자를 했어요. 거기서 화학섬유 필름이 계속 나옵니다. 필름 가지고 뭘 만드느냐? 테이프를 만드는 거잖아요. 어쨌든 테이프를 만드는 겁니다.
테이프가 안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디오 테이프든 비디오 테이프든 안 팔리기 시작하는 거죠. 왜 안 팔렸을까요? 그렇죠. CD, DVD가 나오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또 아예 디지털로 해가지고 MP3가 나오잖아요. 아예 MP3로 갚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놨던 이 테이프 제조 설비들이 다 이제 뭐 쓰레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야말로 고철 덩어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새로 뭐 투자해 놓은 건설회사며 뭐 이런 데도 사업 경험이 없으니까 제대로 못 팔지. 또 이 사람이 그 옛날부터 물려받은 그 이 삼성이든 뭐 세안이든 간에 자기 옛날에 아버지의 가신들일 거 아닙니까? 다. 아버지의 가신들이고 또는 삼성 직원들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받아서 잘 다독여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김우중 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걸 정말 잘한 거 아니에요? 난 망해놓은 기업을 데려다가 그걸 갖다가 자기가 다시 살리는데 그 핵심은 바로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재관 씨는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오히려 적으로 돌려버립니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직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재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낙하산 아닙니까? 이게. 자기들 잘 일하고 있는데 특히 제1합성 같은 경우는 삼성에서 떨어지는 거 절대 안 떨어지겠다 그런 거예요. 직원들은 왜 삼성에서 분리돼 나가야 되느냐. 그냥 삼성의 계열사로 그냥 있고 싶다라고 하는데 이걸 강제로 이제 떼어낸 거죠. 떼어내다 보니까 그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이재관 부회장이 정말 싫고 이재관 부회장의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자기 싫어하니까 또 정말 싫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원들하고 척을 진 겁니다. 부회장이. 그래서 자기가 밖에서 데리고 들어간 자기 편들하고만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 고려대학교 은사였던 모 교수며 아무튼 뭐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기존의 직원들하고 완전히 물과 기름 돌듯이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투자는 이루어지지 회사에서 일은 안 되지 영업도 안 되지 테이프 산업의 수요는 완전히 죽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도가 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부도가 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워크아웃 신청을 했는데 워크아웃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워크아웃이라고 하는 건 들어보셨죠? 회사가 망했을 때 그 회사를 살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워크아웃이고 하나는 법정관리라고 하는 거예요. 둘 다 이거 신문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워크아웃하고 법정관리가 뭐가 다르냐? 워크아웃은요, 회사가 완전히 부도가 나기 전에 부도가 날 것 같으니까 은행에다가 사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도저히 돈을 못 갚겠는데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당신이 은행이 관리를 하면서 내가 당신 말 잘 들을 테니까 당신 말대로 할 테니까 좀 부도 내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빚도 좀 깎아주시고 또 추가 대출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회사가 부도가 나지만 않게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워크아웃입니다. 네. 법정 관리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부도가 난 거예요. 참. 그래서 워크아웃은 은행에다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행이 주도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 채권자가. 근데 법정 관리는 뭐냐면 이것은 법정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판사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네. 그래서 이제 아예 법정으로 넘기는 거죠. 은행도 난 모르겠어. 난 더 이상 봐줄 수 없어.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경영자들이 법원에다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법원에서 좀 관리를 해주세요. 신청을 해서 법원이 그것을 좋습니다. 그러면 법정 관리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법원이 임명하는 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회사를 관리를 하게 돼요. 네. 그 관리인은 지금까지 기존에 그 회사를 경영해왔던 그 사람이 관리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이 관리인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아무튼 판사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 그 회사의 빚도 깎아주고 이제 빚 상환도 연기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뭐 5년이든 10년이든 이렇게 가는 게 이제 법정 관리거든요. 예. 그런데 기업들이 법정 관리를 잘 안 가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법정 관리를 가게 되면 희망이 없거든요. 네. 자기한테 그게 돌아오리라고 하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겁니다.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가급적이면 둘 중에 선택을 하라 그러면 이제 워크아웃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워크아웃을 이제 신청을 한 겁니다. 은행에다가. 한빛은행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한빛은행이 그냥 안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 워크아웃 못 받아. 안 해줄 거야. 그냥 부도 내버릴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당신 손 떼. 이런 거죠. 이재환 당신 또 이영자 회장 당신들 다 이 회사에서 손 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손을 떼게 되면 주식이 다 이제 휴지 쪽이 되는 겁니다. 주식을 다 소각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를 그냥 내놓으라는 얘기죠. 내놓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당신들 개인 재산이 있잖아. 개인 재산 내놔.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그 은행의 요청을 안 들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부도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법정 관리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가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거거든요. 어차피 자기 입장에서는 똑같을 수 있습니다. 오너들 입장에서는. 하지만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회사를 그렇게까지는 못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좋습니다. 네, 사제 출연할게요. 사제 출연을 하죠. 그리고서 이 회사를 떠나게 됩니다. 그게 세한그룹의 결말이에요. 그래서 세한그룹은 거기서 이제 없어지게 된 거고요. 주식회사 세한, 원래 제일합섬이었던 그 기업은 웅진그룹이 인수를 해가지고 그래서 웅진케미칼이 되고 또 그 이창희 회장이 세웠던 세한미디어 그 중에서도 도레이라고 하는 일본 기업하고 합작했던 그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도레이가 인수를 해가지고 지금 도레이 첨단 소재라고 하는 그 기업으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없지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 이 마음 아픈 부분이 또 있는데 그 이재창 씨가 차남이죠. 그분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겁니다. 그야말로 빈털터리가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차남이 했던 일은 뭐냐면 디지털 미디어라고 하는 기업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외국 영화 수입해서 그거를 이제 배포하는 일도 했고 또 가수들을 발굴해가지고 그 가수를 키우고 하는 그런 일도 했었는데 이때 이 디지털 미디어가 발굴해서 키운 대표적인 가수가 임재범 아세요? 임재범 노래 정말 잘하잖아요. 임재범, 박정현 이 두 사람을 그 이재창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굴을 해가지고 키웠어요. 그런데 돈은 못 번 거죠. 돈은 못 벌었어요. 아무튼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이 기업을 한다라고 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물건이 팔려야 되는 거죠. 투자를 왜 그러잖아요. 정부에서 왜 투자를 안 하냐고. 투자는 자기 돈으로 하는데 그 투자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물건이 팔릴지 안 팔릴지를 어떻게 합니까? 안 팔리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건 정말 살 떨리는 일입니다. 예. 근데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왜 돈 가지고 투자를 안 하냐고. 또 망하면 망한다고 뭐라 그러고. 참, 네, 세상이 그렇습니다.